저는 조각을 하고 있는 김경호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작업은 대나무를 하나하나 켜서 묶어서 하나의 형태, 근데 그 형태가 비행기, 날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작품은 굉장히 자연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라는 나무는 자연에서 온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살려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뭔가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작품에서의 주제는 바람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고요. 희망을 갖는 것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와 더욱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작품에서의 주제는 날기 위한 바람인데 저희 작품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멍이 뚫려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고 미래에 완성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한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또한 상형 문자로서 바람을 갖다가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날비를 사용하고 있고 날비자를 갖다가 흘림체로 썼고 기운 기자 그리고 바람풍자, 바람이 있어야지 하늘 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기원하듯이 제작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그런 바람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대나무 하나하나 선을 갖다가 묶어서 하나의 면을 만들고 덩어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또한 이 붉은 실이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 열정 이런 그 에너지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무언가를 갖다가 엮어서 힘과 에너지를 담아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서 더욱더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작업은 그 작가가 먼저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만들기 싫어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일이라기보다도 그 나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 작업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그래야지 관객도 그것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들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저 마음이 들어야 하고 이 작업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즐겁고요. 그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항상 행복하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이 작업은 저도 한 15년 이상 했었는데 대나무 작업은요. 물론 이 재료로 그 스텐 선을 이용해서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나무의 이 따뜻한 감성은 못 따라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끝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작업은 물론 형태나 형식이나 바뀌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작업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형을 만들고요. 인형으로 또 다른 형상을 만들고 있는 김소영 작가입니다. 우선은 제가 만드는 인형들이 다 유닛 하나하나로 보면 그냥 개개인을 이제 보여주는데 사실 하나로 제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항상 엮어서 어떤 의자라던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이렇게 같이 살기 위한 나름의 균형을 찾기 위한 행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의자들이 배치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앉을까 말까, 앉고 싶다, 뭐 이런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가는 그런 이제 감정적인 어떤 변환점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맞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작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리고 또 욕망, 사람들의 욕망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전시장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외부랑 완전히 단절된 다른 공간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예술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람들한테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계속 생각하라고 그러고 여유를 가지라는 거 되게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공간에 들어섰을 때 아니면 어떠한 작품을 마주할 때, 책을 볼 때 순간적으로 굉장히 현실과는 분리됐지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제 작업과 또 그런 제목들이 어우러지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술 작품을 만났을 때 나의 미래를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마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게 다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런 바느질이라는 작업 그리고 또 동일한 패턴을 계속 반복시키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뭔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노동, 아주 단순한 노동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바느질도 굉장히 노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한다라기보다는 모든 게 이렇게 싹 옅어지고 그 행위만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이제 하나의 패턴이 정해지고 나면 무한 반복되는 것들. 근데 사실 우리는 요즘 창의적인 거, 뭐 새로운 거에 열광하지만 사실 무한 반복되는 이런 일상적인 행위들 그런 데서 오는 신성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인형이 사실 이렇게 막 엮여져 있을 때 정확한 형태를 모르는데 하나만 딱 떼서 보면 엎드려서 절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엎드려서 절하는 모양이 종교적으로나 뭐 이렇게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구걸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굉장히 능동적인, 내가 그렇게 행위해야만이 만들어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가적인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의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화려하고 좀 봤을 때 부담스러운 정도의 그런 색감이지만 앉아보고 싶은데 근데 약간 좀 징그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데 계속해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가지고 있고 다루고 싶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런 스타일의 작업은 계속 할 텐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만들고 있는 형상들이 보면 이렇게 빠듯한 1인용 의자 내지는 누워도 굉장히 좁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칼럼을 보는데 요양병원에 이제 다 그 면회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그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슬프게 우리한테 와닿았어요. 근데 제 기억 속의 요양병원은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오래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냥 그 병원 작은 침대에서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놀고 자고 뒹굴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되게 아쉬워하면서 헤어지고 뭐 그런 공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작업들로 좀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듯하고
어떻게 보면 좁고 그래봤자 한 사람 앉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름다운 추억 내지는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요즘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무에 옷을 작업하고 있는 김시영입니다. 저는 이제 나무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썩어질 이런 재료라서 이걸 어떻게 오랫동안 잘 보존할까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한 물성에 조금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칠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오칠이라는 재료가 나무에 어떻게 얘기하면 수액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 진액으로 작업을 하는데 천년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환경에 여러 가지 도래해서 천년 자연물과 함께 그 재료의 물성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환경도 제가 작업하는 이런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이런 마음과 함께 저희들의 지금 이런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좀 우리들이 협력해서 조금 더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번 작품을 같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행복하게 살아가면 아주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라든지 지금 환경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제가 사용하는 이런 재료하고도 복합적으로 잘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 작업에 이런 집중을 하고 조각을 하고 재료에 집중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미래도 우리가 먼 미래를 보면서 현재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저는 이 전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주 재료가 이제 나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나무 작업을 하면 나무 속을 봐야 됩니다. 요 근래에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죽은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나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 그 목리를 보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가 똑같은 목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성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저희들 환경하고 어떻게 보존 잘 될 것인가에 저도 더 집중해서 작업하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지금 도래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같이 조금 접목을 시켜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빛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이런 저의 작품 제목처럼 좀 먼 미래에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리는 나무에 나타나는 무늬를 얘기하는데, 이게 똑같은 나무 종류라고 해도 똑같은 그 나무의 문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늬결이라고도 얘기하고 고등결이라고 하는데, 나무에 나타난 이제 켜고 나면 나타나는 문양을 얘기하는데, 그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은 삶의 방식은 없듯이 나무에 나타나는 물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개인이 가진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또 삶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행을 좀 많이 다니면서 거기에서 에스키스를 해왔던 걸 저 작품에 좀 많이 접목시키는 스타일인데,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환경에서 느꼈던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만났던 길가에서 있는 나무들을 요즘 감사한 마음으로 좀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나무들이 그냥 저 재료를 어떻게 잘랐으면 좋을까, 저 안에 얼마나 멋진 무늬들이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했었는데, 요 근래는 저의 작업 방향이라 생각들도 이 환경이 좀 더 오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 여행에서 만났던 여러 나라의 그
그 나무들이 그 자리에 그냥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뀌었고, 그래서 이 환경이 보다 좀 더 오래 다 같이 지속시킬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 하중욱입니다. 주로 그 삶에 대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재료가 되고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들이 소재가 되고 그 안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자연은 어떤 것인가, 자연과 인생이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작품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적인 부분을 의식하고 했던 작업은 아니지만, 그것과 이제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들었던 어떤 TV 방송에 어떤 학자분께서 하는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어떤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지구에 아주 많아졌잖아요. 70억이 넘어가니까. 세균 입장에서는 아주 살기 좋은 숙주다. 당연한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공감을 해요. 결국은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물론 나를 괴롭히는 세균이기 때문에 백신도 개발해야 되고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균형의 차원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 안에 있는 그 내용들도 결국에는 균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맞다고 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제가 오늘 인터뷰 끝나고 나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사실은 내일을 마중한다는 것은 오늘을 충실하는 게 맞죠. 최선의 방법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오늘을 충실한다는 거, 그것이 곧 내가 어떤 균형을 잡고 살아가느냐, 앞에 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균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대에 와서는 물질적인 것들이 아주 팽배해져 있고 아주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균형이 깨진 거죠. 다음 균형은 과연 뭘까? 이제 정신이 부활할 때가 됐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일의 어떤 세계라는 것은 좀 정신적인 부분들이, 특히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은 더 아주 그 사람들이 찾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예술이라는 건 기술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잘 맞아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 진행에 저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진실됐는가, 즉 내 거인가, 내 인생의 바탕으로 된 것인가, 단지 그냥 내가 살기 위한 어떤 행위 속에 만나는 것들, 거기서 나는 어떤 몸부림을 쳤는가. 대패밥이 사실 주재료입니다. 거기에 나뭇가지가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대패밥 사이즈가 크기가 비슷해서 한지가 또 추가가 됐어요. 좀 더 큰 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대패밥을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그 캠퍼스 틀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대패기로 깎다 보니까 거기 대패밥이 나왔어요. 근데 그 대패밥이 마치 제 살이 좀 뜯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제 시간이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허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대패밥을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만들어 보니까 나무 같기도 하고, 또 그걸로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얼굴 피부가 다 뜯겨져 가지고 인생의 어떤 고뇌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만들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 작가에게 있어서 다루기 어려운 재료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상상하는 만큼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그 나무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패밥은 사용되어지고 버려지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이 6, 70 이상까지 경제적 활동을 하고 더 이상 못하면 버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감투가 있어요. 가장 또는 뭐 엄마 또는 뭐 학생,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못하면 버려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인간의 그 쓸쓸함, 예, 이런 것들도 다 연상케 했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재밌게 또 하고 있고 결과물은 더 재밌어요. 아주 거치니까 제가 원했던 생명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해나갈 그런 재료죠. 예. 지금 재료에 제가 이제 목맬 건 아니고, 근데 일단 재밌으니까 좀 더 합니다. 더 하는데 앞으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나는 이 운명과 내게 주어진 운명이 있고 내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의지적인 그런 어떤 삶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것들의 관계, 그런 것들을 계속 탐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그 내용들이 아마 이 작품에 계속 표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